네, 안녕하세요. 넝쿨북TV입니다. 이번에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분 방법을 알아보고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보죠.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 건물은 1층에 주차장이 있고 1, 2, 3, 4, 4층짜리 건물인 것 같아요. 오른쪽 건물을 보면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1, 2, 3, 4, 5, 5층짜리 건물인 것 같고, 여러분은 이거 보시면 다세대 건물인지 뭐 다가구 건물인지 혹시 구분할 수 있으세요? 보통은 구분 못 하실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도 제가 길 가다 물어보면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이점을 우선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기 쉽게 또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 게 참 좋아요.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비교가 바로 되니까요. 어쨌든 우선 다가구와 다세대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어요.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요. 층수로도 구분을 하는데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또 다가구는 한 건물에 19가구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가구 건물은 주인이 한 명입니다. 201호 주인이 홍길동 씨고 303호 주인도 홍길동 씨예요. 다가구는 한 주인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분양도 안 하고 구분 등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호실마다 주인이 다 같을 수도 있고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은 호실마다 분양을 따로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분양을 각 호실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소유주는 다 다를 거고요. 개발한 사람이 분양 안 하고 다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소유주는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구분 등기도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봤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제 좀 뭔가 구분이 되시나요? 사진만 보고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측만 해보는 거고, 왼쪽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이니까 다가구일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일 수도 있어요. 오른쪽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이니까 다가구 일리는 없고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연립주택은 주택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4개 층 이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뭘로 확인을 해야 되느냐, 건축물 대장이나 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 발급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월세든 전세든 계약할 때 계약서에 주소를 기입하잖아요. 임차인들이 혹시 문제가 발생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다세대 주택은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다가구 주택은 호실을 빼먹어도 지번까지만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등본을 떼보면 집합 건물이라서 등본이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하나의 집합 건물 등본상에 대지권 비율이 나와 있고 201호 호실에 대한 모든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데, 다가구 주택은 토지 등본과 건물 등본을 다 따로 뽑아야 해요. 이 말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면 계약서도 각각 써야 되고요. 건물에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가 안 잡혀 있어도 토지에는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계약할 때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집주인에게 현 세입자들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계약 후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뽑아보면 현재 전입된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내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시세와 설정 금액, 보증금 등 권리 사항을 잘 판단하고 문제가 없는 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집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는 넘지 않는 집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율이 너무 크게 되면 불안하니까 가능한 안전한 집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주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하나에 여러 가구들이 살고 있어도 주인은 하나고 1가구 1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은요,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게 5개의 호실이 있다면 5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주택 팔게 하려고 중과세 때리죠. 다주택자가 되면 취등록세부터 해서 양도세, 보유세까지 중과가 되니까 소유주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나라에서 다주택자들 집 팔게 하려고 하는데 팔면 남는 게 없다고 집주인들은 안 팔려고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하려고 하죠. 임대소득이 4,500인데 세금이 4,800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세 올려야 되죠. 저 손실 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됐으니까 새로 지어서 나도 살고 임대도 놓으시려는 분들이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주택이 3개층인 상가 주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은 샀다고 해보자고요. 내가 임대를 줘보니까 상가보다 주택 시장이 좋아서 상가 한 개층을 더 주택으로 임대를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가로 쓰는 한 개층을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으로 만들어서 막 임대를 주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도시 생활이 막 지겨워. 속세를 떠나고 싶어. 예전부터 생각했던 전원 생활이 하고 싶어서 이 상가 주택을 팔았어요. 근데 난 다가구 주택으로 알고 있으니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과세 예정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로 간주를 해서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간주한다는 건 뭐예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안 찍혀 있어도 주택으로 사용한 게 4개층이니까 다세대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폭탄 떨어진 거죠. 요거 팔고 얼마 안 남으니까 이걸로 땅 사고 집 짓고 농사도 지을지 막 행복회로 돌리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다세대 다가구의 차이를 알았다면 저걸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임대를 놨을까요? 그럴 사람 없겠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소유주든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이건 임차인이든 모두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